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하고 그런 교통사고의 순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돌 소리, 놀란 마음에 머리가 하얘지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는 교통사고 현장. 그런데 많은 경우 사고 자체보다도 사고 직후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보험 처리나 보상 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사진을 제대로 남기지 못하거나 상대방 정보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헤어져서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잖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법률상담 이 시간에는 교통사고 상해 레몬법 전문 정대용 변호사님과 함께 현실적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교통사고 대처 요령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대용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휴 잘 쉬셨나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메모리얼 데이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연휴 때는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여행객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저도 여기 가까운 곳에 1박 2일로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네. 뭐 차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직업인 만큼 네. 또 좀 남들보다 더 조심해서 저속으로 네. 다녀왔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교통사고가 나면 정말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사고 직후 대응을 잘 못해서 클레임 진행이 좀 오래 지체된다거나 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그런 성도님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교통사고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경험하는 게 아니고 뭐 자주 사고가 있는 분들은 3년에서 5년 정도 한 번씩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우리 청취자분들은 사고는 평생에 한 번, 뭐 많으면 2번 정도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방송 전에도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사고가 났을 때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이 되면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제대로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교환을 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인포메이션이 제대로 저희가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상대방 거를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클레임이 좀 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심하면 불이익까지 받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오늘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요. 네. 뭐 결론적으로는 또 그런 순간에는 본인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뭐 좀 아는 지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좀 조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통사고 변호사가 있으면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현장에서 도움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사람이 다치지 않은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네. 일단은 뭐 앰뷸런스에 실려갈 정도가 아닐 정도로 해서 안전하다고 한다면 서로 인포메이션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사고를 누가 냈던 또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은 인포메이션을 서로 교환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3가지를 교환하시면 됩니다. 네. 3가지. 첫 번째는 본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면허증과 그다음에 본인의 자동차 보험증 네. 그리고 차량 등록증이라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DMV에 차량 등록국에 갱신을 해서 받는 그 차량 등록증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이제 차 종류, 차의 빈 넘버, 그다음에 차주가 누구인지 정보가 나와 있는 요 3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서 상대방한테 보여주면 되고요. 그럼 상대방이 거기서 사진을 찍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상대방한테 받아야 되는 서류도 동일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누구가 잘못한 것과 상관없이 내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상대방으로부터도 자동차 면허증, 지금 운전하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보험증을 봐야 됩니다. 보험증에는 이제 이 차가 사고가 났을 때 이 상대방한테 라이어빌리티라고 그래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증을 확인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나 차량 등록증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사진을 요 3가지만 서로 교환하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되는데요. 네. 보험이 제시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집에 두고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네. 없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 없습니다. 네, 집에 둘 리는 없죠. 경험상 이렇게 지금 그 차에 없거나 본인이 갖고 있지 않아서 집에 가서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보험증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보험 카드가 보면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험 카드가 이 차에 유용한 보험 카드가 아니라든지 운전면허증과 보험증에 있는 이름이 서로 달라서 그러니까 이 차가 내 차가 아닌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사실 너무 당황해서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은 10명 중에 아마 한 명도 안 될 텐데 그래도 좀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이 보험증이 같은 면허증과 보험증의 이름이 같은지 또는 이 날짜가 유효한지 보험회사마다 이렇게 6개월 단위로 갱신하는 그렇죠. 회사가 있고요. 네. AAA라든지 어떤 회사들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네.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유효한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날짜가 하루 이틀이나 한 달, 두 달 정도 늦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번 보험증이 올 때마다 그것을 새로 차에 이렇게 이제 6개월 빨리 오잖아요. 네. 그래서 바꾸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한 3년 전 것을 이렇게 갖고 있다. 네. 제시한다. 이런 경우도 보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예, 보통 사람이 한두 달 정도까지는 이렇게 좀 늦어질 수가 있는데 네. 3년 전, 4년 전 보험증을 이렇게 제시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최근 게 없느냐, 커런트하고 밸리드한 게 없는지 이렇게 확인하셔서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없으면 그거라도 받아야 되겠지만 네. 그럴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보험이 이미 익스파이어 된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갖고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네.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사진을 핸드폰에 갖고 있는 그 전화기로 사진을 잘 찍으시면 되는데 또 너무 당황하셔서 네.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글자를 특히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거기는 숫자를 도저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찍으신 분들 네. 계세요. 그래서 막 긴장하고 달려서 네. 그래서 초점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한 장만 찍지 마시고 한 두세 장 이렇게 찍으면 그 중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숫자나 글자가 잘 보이도록 네. 찍으시고요. 그럼 그 차량 등록증을 왜 찍어야 되나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텐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허증과 보험증의 운전자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제 차가 아니고 다른 사람 차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 차량 소유주랑 운전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친구한테 차를 잠시 쓰라고 빌려준 경우에 네. 첫 번째로 적용되는 보험은 이 차에 대한 보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빌려줬기 때문에 제 보험이 따라가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제 보험이 없거나 넉넉하지 않을 때는 이 운전자 친구가 갖고 있는 보험도 프라이머리가 뭐가 될지는 이제 그때 달라지겠지만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로 이렇게 2개, 3개가 유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네. 실제로 손님들 중에 친구 차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친구 차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고 제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는 이렇게 2중, 3중으로 보상받는 경우도 이렇게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차량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그분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아까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내 잘못이 아니다. 네. 그래서 내 거는 안 준다고 네. 자꾸 그 우기시는 분들 계세요. 이 신분이 노출되거나 또 이게 개인 정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노출될까 싫어서 봐. 하신 네.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잘못 여부와 상관없이 같이 교환하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뺑소니라고 하는 것이 차를 치고 바로 그냥 도망가서 히트앤런이 아니고 네. 차를 세우고 얘기를 했더라도 인포메이션을 교환하지 않으면 그것을 히트앤런으로 이렇게 법에서는 규정을 하니까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 인포메이션이 혹시라도 도용될까봐 네. 이거를 인포메이션을 내 거를 안 준다.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상대방 것만 받았다. 네. 이게 나중에는 뺑소니로 그렇죠. 잘못. 뭐 네. 굳이 그걸로 이렇게 막
악수를 한다든지 문제를 삼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네. 내 것도 같이 교환하는 것이 네. 예, 맞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면허증은 현장에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약간 무면허로 그렇죠. 취급할 수 있는 사항인데 네. 보험도 마찬가지군요. 예. 보험이랑 요것은 항상 가지고 다니도록 이렇게 네. 규정이 돼 있죠. 차량 등록증이랑.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이 사고 현장을 촬영을 할 때 네. 보통 뭐 차를 찍는다거나 뭐 그 상황 도로 네. 상황을 찍게 되는데 네. 이런 사고 현장에서 사진은 어떻게 찍으면 가장 네. 좋을까요?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잠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황스러운 게 거기서 바로 차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또 어떤 분들은 거기서 찍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거기가 안전한 장소다. 네. 뭐 차가 아주 빠르게 다니지 않고 차가 좀 한적한 곳이라고 한다면 뭐 거기서 좀 사진을 이 등을 켜고 네. 사진을 좀 찍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또 알아서 피해 가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프리웨이 한복판에서 시속 뭐 60마일, 65마일, 70마일로 차들이 쌩쌩 다니는 데서 너무 위험하죠. 거기 내려서 뭐 아무런 안전한 조치도 없이 사진 찍는 건 사실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좀 안전한 곳이라고 한다면은 사고난 그대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괜찮고요. 네. 그렇지만 위험하다고 한다면 좀 갓길은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사진을 찍는 것이 좀 낫겠습니다. 네. 사진을 찍을 때는 뭐 사고난 그 모습을 그대로 찍을 때는 그거에 잘 나오도록 찍으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데미지 난 부분을 물론 중점적으로 찍겠지만 그것만 찍지 마시고 네. 차를 이렇게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차 번호판이 보이게 네. 그다음에 또 뒤쪽에서 봤을 때 번호판이 보이게 그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또 이렇게 찍으시고 네. 이렇게 내 방향에서도 그것도 같이 찍어주시는 게 아. 전체적으로 차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찍으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손상된 부분만 찍으시는 게 아니고 정면과 뒷면 그다음에 양쪽 왼쪽 오른쪽 이 사이드도 같이 좀 찍어주시는 게 다음에 좀 저희가 좀 팔로우하기도 좋고 네.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면과 뒷면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량 번호판 플레이트 넘버가 나오도록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테슬라나 전기차들 중에 앞에 플레이트 번호가 없는 차들이 있어요. 네. 차들이 없는 번호판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번호판이 꼭 보이도록 네. 왜냐하면 또 보험이 없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차 번호판이랑 모델만 갖고도 보험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따가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DMV라든지 이런 데 요청을 하면 등록된 보험 인포메이션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고요. 네. 또 보험 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차 번호랑 그다음에 보험이 연동돼서 다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차 번호판은 꼭 나오도록 이거 안 찍으셔서 네.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사고가 앞쪽으로 났으니까 앞에만 이렇게 찍었는데 차 번호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럴 경우 손상된 부분만 찍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앞, 네네 뒤, 맞습니다. 옆에까지 다 측면까지 전부 한번 전체적인 사진을 꼭 찍으셔라. 네, 그리고 이게 내 것만 찍는 게 아니라 상대방 것도 똑같이 네, 상대방 동일하게. 것도 이렇게 네. 찍으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네. 보험회사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클레임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이렇게 서로 사고 현장에서 이렇게 인포메이션 교환하시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지셔도 됩니다. 이게 네. 뭐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거기서 일체 뭐 시시비비를 따지시지 마시고요. 이제 헤어지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보험회사의 클레임이라고 해서 사고 리포트가 되겠죠. 네. 사고 리포트를 내 보험회사랑 상대방 보험회사의 두 군데 같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다 물어줄 거니까 내 보험회사에는 클레임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렇게 되면 그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내 보험회사에 클레임이 안 돼 있으면 또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유는 이제 이 사람은 보험이 없구나. 네. 내가 보험이 없으면 보상금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물어줄 게 없으면 상대방도 나한테 물어줄 의무가 없게 되는 경우가 캘리포니아 법에 그런 내용이 그렇군요. 있어요. 네. 치료비는 물어줄 수 있지만 보상금은 안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내 쪽과 양쪽이 다 하시면 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간이라든지 장소, 그다음에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이런 것들 하시면 되는데 몇 가지 요 영어 단어 중에 뒤에서 받친 거를 영어 단어로 이 rear-ended 네. 뒤에 맨 끝을 받았다 해서 rear-ended라고 이렇게 뒤에서 뒤에서 부딪히는 거를 추돌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rear-ended라는 그 영어 표현을 하나 알아두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옆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를 와서 받는 운전석을 받을 수도 있고 조수석을 와서 받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거를 T본이라고 그럽니다. T자로 부딪혀서 해서 네, 그래서 네. 그 선택하실 때 보면 T본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또 흔한 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그렇죠. 가면서 스치듯이.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슬라이드라고 슬라이드 with my vehicle 뭐 이런 식의 어떤 영어 표현 정도 알아두시면 이렇게 네. 선택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굉장히 쉽죠. rear-ended 뒤에서 부딪혔다. 네. 그리고 T본. 예, T본 그리고 슬라이드. 예, 슬라이드라는 그런 게 있으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는 이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그 시스템이 많이 좀 늦었어요. 이게 따라오는데 테크놀로지를 따라오는데 늦어서 다 전화로 해서 상담원이랑 여기서 한 20분, 30분씩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 보험회사에 예를 들어서 아까 AAA 클레임 아니면 올스테이트 클레임이라고 구글에 치시면 온라인에서 바로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클릭 뭐 차 데미지가 어디 났는지 이렇게 그림 부분 표시하도록 굉장히 간편하게 돼 있고요. 네. 또 보험회사 그것도 나는 힘들다 그러면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국어 선택 번역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가 거의 다 해줍니다. 네. 그래서 코리안 트랜슬레이션 인터프리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어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네. 만약에 영어가 불편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한국어 서비스를 코리안 인터프리터 플리즈 그러면 이렇게 통역하시는 분 섭외해서 다시 전화를 해줍니다. 네. 예, 그렇게 또 통역을 많이 써야지 또 통역하시는 분도 더 많이 준비해 놓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본인이 이런 것들은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힘들고 조금 애매모호하다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 도움을 좀 받아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요. 특히 그 내 보험회사가 아니고 상대방 보험회사 the other party라고 그러는데요. 네. 다른 쪽이랑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는 본인이 가급적 하지 마시고 내 잘못이라 하더라도 내 잘못인 것 같다 하더라도 좀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네. 좀 이렇게 표현을 지극히 좀 이렇게 절제하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막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데 그게 결코 유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씀 많이 하시는 게.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rear-ended 했다. T본으로 부딪혔다. 뭐 이런 정도만 하시면 오히려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험회사에 연락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험 에이전트한테 네. 이제 왜냐하면 보험을 파신 분이잖아요. 네. 여기 교회 집사님 뭐 이런 분들에서 거기에 자꾸 연락해서 하시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분들이 사실은 클레임을 대신해 줄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분들이 많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어디도 소개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해줄 수가 없어서 이분들이 조금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보험 에이전트 우리 집사님이 나를 클레임을 해줄 수는 없다.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할 때 시간과 장소를 잘 기록해 하셨다가 클레임을 할 때 말씀드리라고 조언을 주셨는데 혹시 차 안에 나만 탄 게 아니라 네. 동승자가 있을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꼭 클레임을 하실 때는 항상 물어봅니다. 네. 차 안에 혼자 있었는지 애니 패신저가 있었는지 네. 그걸 물어봐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만약에 운전자가 표시하시고 또 승객이 있었으면 승객도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네.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또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다친 사람이 있는지 그러면은 운전자도 다쳤고 승객도 다쳤으면 같이 또 따로따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한 사람 네. 한 사람씩 다 넣을 수가 있도록 네. 다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DMV에는 꼭 리포트를 해야 될까요? 네,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사고가 나면 DMV에 뭐 우리가 알기로는 차량 손상 피해가 1,000불 이상일 때는 DMV에 리포트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냥 말 그대로 너무 마이너해서 뭐 그냥 기스가 났다 이런 건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네. 좀 큰 사고면 공식적으로 DMV에 리포트를 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이걸 안 한다고 해서 특별히 뭐 DMV에서 뭐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네. 여기 DMV에 리포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DMV가 이 사고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사고 났을 때 이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었는지 안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물어보는 게 네. 보험이 있었는지 차 번호가 뭐고 그 차의 보험이 뭔지를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보험을 소유하지 않고 있을 경우는 라이센스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네. 네. 거기서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고하면서 제 보험과 차에 연동된 자동차 보험 인포메이션을 제공하고요. 네. 상대방은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았다.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안 줬다. 네. 그럴 경우에는 없다라고 표시하거나 I'm not sure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DMV에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 드라이버 라이선스의 그 운전면허 번호와 차 플레인 넘버를 확인해서 그 주소지로 보내서 네. 언제 사고가 났는데 이때 보험이 갖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해서 그 프루프를 네.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그걸 받으면 그러니까 당황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거를 증명하지 않으면 면허가 서스펜드 된다라고 이렇게 옵니다. 보통 네.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이 기간을 주고 이렇게 오는데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거기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 있는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이때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내가 보험이 이게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면 네. 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알겠다고 바로 이렇게 기록을 클리어하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DMV 리포트 특히 그리고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경우에 네. 꼭 보고를 해서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운전하지 않도록 네. 예, 하는 게 필요하니까. 근데 이것도 귀찮다기보다 개인이 하기는 좀 번거롭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회사가 아니고 이 변호 사무실에 만약 네. 일을 맡기시면 알아서 이렇게 해드리는데 굉장히 심플해요. 네. 온라인으로 바로 이렇게 입력할 수 있으니까 네네. 너무 걱정하거나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혹시라도 내가 사고 났을 때 상대방이 뭐 그냥 내가 보험을 줬는데도 귀찮아서 입력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당하지 마시고 내가 보험이 있다는 것만 풀어보면 되니까. 예, 이렇게 편지나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알려주면 바로 풀어줍니다. 네. 예전 같았으면은 뭐 우리가 사고가 나면 바로 경찰에 당연히 리포트를 했는데 최근에는 좀 이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경찰에 리포트를 해도 경찰이 안 온다, 뭐 아니다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경찰 리포트 꼭 해야 할까요? 네. 경찰 리포트는 하면 좋습니다. 네. 경찰을 불렀는데 와서 리포트를 받아주면 이분은 복 받은 분이세요. 네. 왜냐하면 경찰이 너무 사고가 많고 하기 때문에 안 오려고 하죠. 네. 이게 보입니다. 이게 안 오려고 하는 게. 네. 다른 더 큰 범죄나 범인 잡기를 원하지 경찰이 교통사고 와서 사고 기록해서 리포트 쓰는 게 굉장히 크게 번거로울 텐데 네. 와서 리포트를 해주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사고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네. 하면 좋지만 근데 사고가 크거나 운전자가 크게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또는 차가 움직이지 못할 때는 경찰한테 신고를 하면 911으로 전화하면 이렇게 경찰이 그때는 옵니다. 이게 사고가 큰지 운전자가 크게 다쳤는지 차가 못 움직이는지라고 그때 예스라고 하면 경찰이 일단은 현장에 출동합니다. 네. 그렇다면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에는 가면 좋을까요? 네,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크게 다쳤으면 내가 몸을 당연히 못 가야죠. 움직일 정도로 가누지 못할 정도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이렇게 911 이 앰뷸런스가 왔을 때 타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게 이제 타는 거는 괜찮은데 대부분 제 손님들은 가면 그냥 그 다음날 나오시더라고요. 검사하시고. 네. 근데 이제
검사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또 안 다친 듯 하면 이게 또 비용이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가 되겠지만 또 이것을 또 내 잘못인 경우에는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병원은 그 이 병원비가 잘 니고시에이션 내고가 되는데 네. 이 비용은 잘 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좀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교통사고 후 대처에 대한 꼭 필요한 조언의 말씀이 있다면 좀 함께 나눠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만약에 막 상대방이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라고 그런 말을 할 경우에는 강요할 수는 없지만 네. 만약 그 말을 하면 혹시 내가 네 말을 좀 녹음을 해도 되겠는지 네. 좀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증인이나 목격자가 있으면 조금 내가 이런 경우에 혹시 연락해도 되겠냐라고 하면서 물어보고 이름과 연락처를 좀 받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또 과실 여부를 가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내 보험을 써서 먼저 차를 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왜 내 보험을 쓰느냐라고 이렇게 조금 걱정하시거나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것은 내 잘못이 50%가 넘지 않을 때, 그러니까 51%가 되지 않으면 네. 내 보험을 썼더라도 보험료가 안 올라가니까 꼭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네. 예,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아까 증인 목격자보다 더 좋은 것은 블랙박스 영상이다. 네. 예, 꼭 설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 나눈 내용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 나눠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내려오면서도 보니까 이렇게 뭐 일부러 끼어든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하게 이렇게 잠깐 시선을 딴 데 둬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을 뻔한 이런 게 네. 있었는데요. 항상 이렇게 안전운전하시고 예방운전하시고요. 그다음에 사고 후에는 너무 당하거나 서두르지 마시고 좀 주변의 지인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아는 데가 있으면 그런데 전화하시면 일단 친절하게 도와드리니까 예. 그렇게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대용 변호사님과 함께 교통사고 후 꼭 해야 할 일들과 현실적인 대처 요령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사고가 난 순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인데요. 조금만 침착하게 대응해도 나중에 큰 어려움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예방운전하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에 대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전화번호는요. 213-700-3159 예, 213-700-3159번이나 아니면 인터넷 구글에 정대용 변호사 이렇게 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대용 변호사님 연락처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213-700-3159번 213-700-3159번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정대용 변호사를 검색하시면 변호사님 연락처와 사무실 안내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눠주신 정대용 변호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